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민주노총이 28일부터 이른바 사회적 총파업 주간에 들어갑니다. 민노총은 다음 달 8일까지 비정규직 철폐, 또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을 요구하는 각종 집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각계의 동참과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오늘부터 다음 달 8일을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마트 노동자와 대학 청소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알바노조 등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파업에 동참하거나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학교에서 교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 공무직과 병원 비정규직 등도 동참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10,000원 즉각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민노총은 이번 파업은 대정부 투쟁 성격이 강했던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속도와 방향을 정부에다 요구하는 거죠. 이 여전히 그렇게 보면 비적대적 관계죠. 현재까지 정부와 더 올바른 방향에 더 빠른 속도로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된다. 향후 정부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등 이미 정부와 대화가 진행 중인 만큼 파업 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에서 대화 창구 역할을 하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은 총파업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을 도울 때라며 파업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NS 인기 게시물에 고수익 쉬운 알바 모집이라는 댓글을 달아서 젊은이들을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기가 방학철을 맞아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 대포 통장 거래에 연루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서영석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인천에 사는 25살 취준생 A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쉬는 시간에 페이스북을 켰습니다. 좋아요를 많이 받고 공유도 많이 돼 가장 먼저 보이는 인기 동영상 아래에 평소와 달리 댓글 한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재테크라는 식으로 계좌 이체만 해주면 된다. 다른 데 입금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들었어요. 회사의 지시대로 A씨 통장에 들어온 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주면 30만 원의 일당을 지급한다는 일이었습니다. 불법은 아닌지 의심은 들었지만 걱정 말라는 말에 A씨는 당장 월요일 아침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4시간 사이 A씨의 통장을 오간 돈만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ATM기에 가가지고 입금을 하려고 했더니 사극에다 지급정지라고 명세태 써져. 사기 중고거래로 입금된 돈이 A씨 통장을 거쳐 여러 개의 주인 모를 통장으로 이체돼 나갔고 A씨는 결국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습니다. 지시를 내리던 회사 측은 더 이상 답변이 없었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댓글까지 관리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걸 차단하는 건 사실은 검열에 해당하는 거죠. 매일 접하는 SNS에서도 고수익 쉬운 알바란 말은 구직자들을 범죄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지난해 화장품 무역 흑자가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지만 사드 보복에도 성장세는 꺾이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물론이고 화장품의 본고장인 유럽까지 수출길을 넓힌 덕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준웅 기자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을 만드는 이 업체는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거래선이 끊기는가 하면 비타민C 보존 기술 등 각종 특허를 갖춘 제품을 만들고도 위생허가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드 보복 이전으로 매출을 회복하며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제품에 대해서 수요적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시장에서의 요구가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술력 차이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요. 이 같은 해외 인기에 힘입어 화장품 수출은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춘 게 효과를 거뒀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사드 보복에도 중국 시장 수요가 여전하고 홍콩과 미국은 물론 화장품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도 3배 가까운 성장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능은 뛰어나면서도 저렴한 가격이 매력이었습니다. 팩트를
내가 가루분을 다 쓰면 또 다른 팩트를 새로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 거는 리필만 하면 되거든요. 내용물을. 그 시장에서는 되게 특이하다. 특히 최근엔 미백과 항노화 등 고급 기능성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화장품 한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월에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는 이미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폐지를 위한 노사협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최근 여성의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증가분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여성 근로자 수는 861만 9천 명으로 1년 사이 18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이 중 14만 8천 개가 비정규직 일자리였습니다.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도 41%로 10명 중 4명꼴이었습니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1년 사이 0.9%포인트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남성 비정규직 비율은 0.1%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헌책방 찾아보기 힘든 지가 오래죠. 서울시가 미래유산으로 정했던 신촌의 헌책방도 지금 명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1950년부터 시작된 청계천 헌책방 거리에서는 지금 새로운 변신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지식을 갈망하는 이들이 하나둘 모여 생겨난 청계천 헌책방 거리. 한때 200곳도 넘게 붐볐던 이곳 헌책방은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의 등장으로 20여 곳만 남아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청계천 거리서 헌책방을 운영한 한 사장님은 세월의 변화가 누구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전국에서 지방에서라도 전국에서 다 오시고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 모두 다 여기 전국에서 다 찾아오셨어요. 그만큼 한 35년 전 얘기일 거예요. 평균 연령대가 60대인 이곳 거리의 사장님들은 헌책 종이 냄새와 함께 지낸 시간만큼 책과 함께한 오랜 경험과 안목이 있습니다. 헌책방 한 구석, 사장님들의 특별한 안목으로 열심히 고른 책들을 박스에 담고 있습니다. 한 대학생 단체와 사장님들이 힘을 합쳐 만드는 랜덤 북박스, 설레어 함입니다. 인터넷으로 고객이 성별, 나이 정보를 입력하고 테마만 정하면 헌책방 사장님들이 맞춤형 책을 골라 배송까지 이어집니다. 헌책방 사장님들과 함께 책을 큐레이션해주고 젊은 층의 타겟층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저희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재미있고 자식 같고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배우고 그래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의 도움이 돼요.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돼서 이어지면 좋겠어요. 서점이 없어지냐고. 지금도 청계천 헌책방 거리는 끊임없는 자생의 움직임 속 새로운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인천 소래포구 화재가 발생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요. 상인들이 나서서 자체 복구를 시도했지만 무허가 점포를 용인할 수 없다는 지자체와 갈등이 빚어지면서 지금 시장 전체가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상생을 위한 해법은 없을까요? 최지숙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소래포구 어시장. 매년 이맘때면 싱싱한 꽃게를 사려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뤘지만 올해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활기가 넘치던 시장 한복판에는 수산물 대신 관할 지자체의 트럭들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3월 화재 이후 상인들이 영업 재개를 위해 직접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지자체에서 무허가 영업이라며 접근을 막은 겁니다. 보시다시피 차벽이 세워지고 바닥은 배수로를 막기 위한 시멘트로 메워지면서 화재 피해 상인들은 파라솔 영업조차 중단한 상태입니다. 좁은 골목을 가득 채운 대형 트럭은 인근 상인들의 영업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꼭 뭐 흉가 같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일단 이거 먼저 치우고 대화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에선 임의적 공사를 막기 위해 아예 조를 짜서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좀 치우려고 그런 재료들 갖다 놓고 해서 저희는 그거 일단은 참고하고 있어요. 화재 발생 후 느닷없는 대치 상황으로 시장 전체가 활기를 잃어가며
상인들의 50년 삶의 터전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저쪽에 빨리 원상복귀가 돼서 시장이 형성이 돼야지만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생계 위험이 있는 지자체와의 갈등과 상처, 그리고 생계의 막막함까지. 삼중고에 처한 소래포구에 상생을 위한 해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1일 청년 구직지원금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계획 오디션을 실시하고 최종 지급 대상자 5,000명을 선발합니다. 최종 지급 대상자는 다음 달 5일에 발표되며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7월 말부터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항목에 구분 없이 해당 금액을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롯데그룹 산하 14개 유통계열사가 구매, 신규 사업, 디자인, 시설 홍보 등 주요 5개 부문 조직을 하나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롯데는 백화점과 마트, 홈쇼핑, 하이마트 등 14개 계열사로 이뤄진 유통사업 부문 산하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조직 통합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유통수장으로 임명된 이원준 부회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직 통합에 따른 인력 축소, 또 재배치 등의 민감 문제가 걸려 있어서 이번 조직 개편안이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매주 새로운 직업들을 만나보는 한국직업방송 신직업의 발견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인공지능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는 인간의 뇌와 뇌세포 구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컴퓨터나 로봇 등이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갖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일을 합니다. 29일에 방송되는 신직업의 발견에서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인공지능 전문가의 업무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예측해보고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가 쓰이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국인공지능협회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소개합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최근 중도퇴직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자영업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영업자는 2004년에는 357만 명에서 2016년 9월 568만 명으로 59.1%나 증가하면서 이 창업 시장은 그야말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저희 투데이 고용플러스에서도 자영업자 이야기 많이 다뤘잖아요. 취준생, 공무원 시험 준비생만큼 늘어난 게 바로 이 자영업자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생존율도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창업한 지 2년이 지난 자영업자의 생존율은 46.3%였습니다. 하지만 이 3년이 지나면 38%로 낮아지고요. 5년 생존율은 30.9%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창업 전문가들이 독립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가 안정적이라면서 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프랜차이즈가 안정적인 창업의 해결책일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프랜차이즈의 민낯을 낱낱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최근 번화가 가보면 쉽게 말해서 목 좋은 거리에는 다 프랜차이즈 가게들만 즐비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독립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더 위험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매출도 연간 50조 원을 돌파했을 정도입니다. 통계청의 2015년 기준 경제 총조사 확정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사업체 수는 387만 4천 개로 2010년엔 335만 5천 개였던 것에 비해서 15.5%나 증가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프랜차이즈 분야의 증가 수치입니다.
현재 프랜차이즈 산업 종사자 수 역시 66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2012년 14만 7천 개였던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15년 18만 1천 개로 늘어나면서 무려 22.9%가 증가한 겁니다. 매출액 역시 2012년에는 35조 4천억 원이었던 반면에 2015년엔 50조 3천억 원으로 무려 42%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매출액이 40%가 넘게 뛰었네요. 그렇다면 주로 어떤 분야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나요? 네, 우선 프랜차이즈 중에는 편의점, 치킨집, 커피 전문점의 비율이 높았는데요. 특히 편의점 수는 29,628개로 전체 가맹점의 16.4%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 비율이 높은 치킨 업종 가맹점 수는 24,719개로 13.7%, 커피 전문점은 14,017개로 7.8%를 차지했습니다. 가맹점당 연간 매출액을 따져보니까요. 편의점은 4억 2,970만 원, 커피 전문점은 1억 6,120만 원, 그리고 치킨집은 1억 3,580만 원의 순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익이 높은 거 아닌가요? 이 정도라면 프랜차이즈 창업에 정말 솔깃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문제는 매출액이 아니라 실제 영업이익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매출액에는 인건비, 재료비 등 각종 비용이 제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영업이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실제 영업이익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인 영업이익률은 불과 9.9%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맹점당 매출액은 2억 7,840만 원이지만 가맹점당 실제 영업이익은 2,740만 원으로 집계가 된 겁니다. 2012년 영업이익률이 9.6%였던 걸 생각을 하면 불과 0.3%만이 증가한 셈입니다. 네, 매출액으로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는데 실제 영업이익률을 따져보니까 상당히 적은 수준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쪽에선 매출액을 기준으로 창업을 권유하다 보니 잘못 알고 무조건 창업 전쟁에 뛰어드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월 5천만 원의 매출을 버는 편의점 업주가 SNS상에 본인이 실제 버는 금액은 한 달에 불과 13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을 정도입니다. 네,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며 간과하는 것은 바로 본사가 가져가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나누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가맹 방식입니다. 가맹점이 65%, 가맹본부가 35%를 가져가는 방식. 또 다른 방식은 위탁 가맹 방식으로 가맹점이 40%, 가맹본부가 60%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이익을 나눠주고 나머지 정산금에서 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인건비 등을 모두 제외해야 순이익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였군요. 막대한 매출액이 모두 자영업자 개인의 돈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 완전 가맹 방식의 한 편의점의 월 순이익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 매출이 130만 원 수준인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걸 월 매출액으로 따지면 약 4천만 원 정도의 높은 금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매출 원가를 제외하고 로열티 35%를 제외한 뒤에 인건비, 임대료 등 이 모든 걸 제외하면 가맹점에게 돌아오는 비용은 20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표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니까 더 실감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창업 지원자들이 이렇게 무작정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들잖아요.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편의점 업계 1위 CU는 지난달 말 기준 11,605개 점포를 보유해서 올 들어 748개 점포가 증가했고 GS25 역시 11,587개로 같은 기간 편의점 859개 점포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6개월간 양사가 각각 679개, 755개 점포를 늘린 것을 이미 앞지른 수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 점포 증가세인데요.
이렇다 보니 단기간 내에 과도한 점포 증가가 수익 감소로 전가가 되면서 프랜차이즈 시장의 붕괴까지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기 불황에 보다 안정적인 창업을 원하는 것이야 인지상정입니다만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무작정 선택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무리한 갑을 관계 역시 프랜차이즈 창업의 문제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우후죽순 확산되는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핫케어드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